오늘 우선 서덕성 목사님께서 이거 준비하셨는데 준비한 발제하면서 우리 천천히 얘기 나누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 이 과정에서 이제 융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첫 시간을 이제 서론을 제가 맡아서 얼마나 다행이면서도 패티스도 짧고 좋았는데 서론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서론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 제가 또 이게 몇 번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으면서 또 융이 주는 압박감과 또 전혀 또 새로운 부분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은 서론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번엔 서론을 첫 시간에 당당하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이 서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스타프 융이 우리 시대의 문화에 끼친 영향을 그려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보편적으로 그들이 몸담고 있는 전문 분야에 영향을 끼쳤지만 융의 창조적인 새로운 개념들은 인간을 전체로서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 이외의 여러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호응을 얻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아도 그의 동시성의 핵물리학과 중국, 인간 정신의 종교 현상에 관한 그의 신학에서 인간에 관한 기본 파악은 인간학과 인류학에서 그리고 심령 현상에 관한 그의 심리학에서 호응을 융이 그의 시대를 훨씬 앞질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발견한 것들을 이제야 뒤쫓으며 그로부터 뒤처진 시간을 차츰 되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융이 인식한 것들은 진보하지 않으며 놀라울 만큼 새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식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것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그의 저술에는 세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연구 업적이 숨어 있으므로 독자가 그것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는 연구 과정을 몸소 경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은 비싸다. 그것은 긴 시간을 요하며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융의 저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참을성 있게 많은 사실 자료 등을 논의하면서 숙고한 바를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인격과 저술이 지금까지의 모든 정신 현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의 창조적 독자성이 융에 의해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견된 저 무의식의 배열에 있다. 특히 만년의 저작에서 융은 자신이 적고 있는 글 속에서 무의식이 직접 의식과 함께 말하게 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이중의 토대 위에 적었다고 그는 언젠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의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사로잡거나 혹은 놀라게 할 수 있는 함께 말하는 무의식의 영향에 노출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함께 말하는 무의식은 무엇보다도 융의 특별한 서술 양식을 통해 표현된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쉬어서 가보죠. 여기까지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임프레션들을 조금씩 나누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융을 만나게 된 계기, 여러분들 깊이 만나신 분도 있고 잠깐 내용만 아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융에 대한 클래스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융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우선 나누고 그 얘기를 지금 서론 중에 첫 페이지에 있는 얘기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조금 편안하게 우선 이 클래스 시작하는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우선 발제 준비하신 서덕성 목사님부터 이 과정 발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정서들을 느끼셨을 텐데 그 이전의 경험들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융에 대해서는 처음에 목회 상담을 시작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융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나 다른 어떤 정신분석
각자와는 다르게 어떤 종교적인 면이나 또 때로는 어떤 성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 이해에 대해서 이 다르게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과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처음 융을 접하고 그 책을 좀 읽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책을 시작하면서도 좀 다른 자료를 찾아봤을 때 융이라는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범위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가 접근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풀어나갔던 것들이 제가 어떤 연결고리로 있어서 컨택 포인트가 있어서 봤던 그 부분은 이 융이 접근했던 거의 뭐 한 진짜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시작하면서 느꼈거든요. 예. 또 오늘 발제하면서 또 저한테 신선하게 좀 도전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의 생각했던 보는 그 이상의 종교적인 어떤 접근으로 봐야지만이 융에 대해서 어떤 편견 없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부분들을 좀 걸음마 없이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쉽지 않다는 것도 많이 좀 느꼈고 복잡할수록 이 융이 말하는 이런 범위라든지 융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인간의 무의식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자연과학 이런 부분에까지 아울러서 연결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비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걸 통해서 비혼과도 굉장히 많은 컨택 포인트와 커넥션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또 이번 융을 교수님 추천하시고 또 서로 이게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것들이 융이 굉장히 비혼과 연결시켰을 때 정말 많은 어떤 하나의 또 인맥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도 각자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좀 나누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먼저 고백을 하자면 책과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발제문을 앞부분에 조금 읽다가 미처 못 읽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학기에 융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제 책장 한번 뒤져봤습니다. 굉장히 낯익은데 내가 어떤 융에 관한 어떤 책을 가지고 있었더라 찾아봤는데 결국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익은 것 같은데 굉장히 낯설은 사람이죠? 그렇죠. 굉장히 낯익어서 내가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읽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근한 아마 저희도 모두 그러셨겠지만 공부하면서 어떤 코스에서라든 한 번쯤 그냥 쭉 지나감으로써 이제 들어봄직한 그런 정도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더 친근하신 것처럼 저는 그 저에게 있어서 융은 그 집단 무의식의 개념과 그것을 그 목회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 측면에서 훑고 지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융 하면 집단 무의식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을 떠올리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금 교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융에 대해서 코스를 잡으신 게 정말 굉장히 교수님의 빅픽처가 보이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시기에 저도 굉장히 집단이라는 것과 그 집단의 무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 같이 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숟가락을 한번 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융에 대해서 공부를 그 기독교 교육학 공부하면서 많이 다루었고 그 전에 목회 상담 공부할 때
역조 복귀 상담이죠. 그걸 할 때 유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유흥과 어떤 기독교 신앙하고 영성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귀 상담 쪽에서도 유흥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침식되었었고 또 아무래도 그 프로젝트의 과거에 배웠을 때그 프로젝트 입장은 욕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많았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보다 하는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융을 대할 때는 융으로 인해 가지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오히려 프로이트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융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보통은 삶의 주기를 배우면서 뭐 중년기의 중요성을 배울 때 융을 주로 다뤘고 그 다음에 뭐 그림자 뭐 자기 안에 있는 뭐 아니마 아니무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MBTI를 과정을 했었거든요. MBTI 자체가 융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융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융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잘 발전시켜가지고 MBTI라는 걸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들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잠재적 가능성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에 비해서 융이 더 유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분석 심리학이 처음에는 융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복잡해진 건 뭐냐면 어떤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융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좀 모호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간의 심리가 좀 더 뭐랄까 마지막에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버린 듯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융을 또 공부하고 나니까 마지막 결론은 잘 모르겠다. 또 그렇게 얘기가 나가서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융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같이 스트럭을 해보는데 어쩌면 융의 위대한 어떤 분석가이고 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하지만 우리가 비혼을 만나듯이 비혼의 오가 우리의 오하고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융이라는 천재를 만나지만 융하고 같은 인사이트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겠죠. 융을 배움으로써 우리를 깊이 더 알아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오를 만나는 하나의 이분도 하나의 그 도정에 있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비혼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오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정도지 이분들도 절대시하게 되면 우리가 또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이분들이 굉장한 천재이긴 하지만 그분 시대에 그분에게 맞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분들에게 다 의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또 창조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들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영성이라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것, 신비적인 것들을 비혼이나 융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이해하고 이걸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참고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먼저 이해하고 간다면 이분에 대한 비판도 조금 우리가 누그러지겠죠. 이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가다 보면 실망하면 나 이 사람하고 다시 이 사람 이름 더 읽기 싫어. 이렇게 돼버린다면 오히려 이분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는 일단 벗어나셔야 되죠. 이분이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분 나름대로 애쓴 결과가 지금까지이고 그 이후에 다른 분들도 많은 발전을 많은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삶을 우리 나름대로 개척해가고 우리가 대면해야 될 우리의 또 어떠면 우리의 트루 셀프 어떠면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비혼이나 융하고 꼭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서로 받아들이면 서로 싸울 일도 적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분을 어떤 이론가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서 갑자기 그 영상가가 아니면 또 그 이론가 분석가 상담가의 어떤 것들이 다 싫어져서 담을 쌓는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경험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상화하거나 또는 평가절하를 하거나 이런 반응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분들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 의견 주시죠. 저는 정신분석하면서 그 혼자서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접한 사람이 융인데요. 예. 그 융을 거의 모르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제가 배경이 예술과 미디어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처음에 오히려 의문을 안 가지고 이분의 글을 읽고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동감하고 또 굉장히 초종교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꼈고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 하는 지점도 있기는 해요. 읽다 보면.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깊은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얻었는데 프랙티컬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데서 겐 로스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학기에 조금 천천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학기 수업 들으면서 이제 융을 살짝 접해 봤는데 그 이후로 거의 이제 프로이트 이론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서 융이 굉장히 가까운 듯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번에 이제 수업을 이제 하신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이참에 좀 융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접하게 됐고요. 융의 이론 중에서 그 중년의 개성화 이런 것들을 그때 배울 때 대화할 때 굉장히 좀 따뜻하고 어떤 좀 중년 이후에 우리가 좀 창조적인 나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극을 주는 그런 이론이랄까? 그러니까 프로이트와는 달리 좀 되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융의 이론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따뜻한 그래서 이번 되게 기대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가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야말로 이 융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많이 궁금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모래돌이 치료 공부를 잠시 할 때 분석 심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융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론인지 항상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뭐 시몬의 치유 이런 친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사실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융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경험할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동안 정신분석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쩌면 융은 그 무의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돼요. 특히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담자의 자기 치유력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 융의 분석 심리와 자기 치유가 좀 더 많은 거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이라고 그러면 융을 따르는 분들이 분석심리학자라고 얘기를 하죠. 분석심리라고 하는 게 분석심리하고 정신분석이 각을 이루는 것처럼 돼 있죠. 사실은 그 정신분석의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는 여기서 융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각각 독립된 길을 걸어온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아들러라는 분도 마찬가지, 아들러의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의 주류 쪽에서는 정신분석이 아닌 것으로 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분이 주장했느냐이지 그 이론들이 정신분석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부인하고 있을 뿐이죠. 다 정신분석의 큰 틀 속에 포함되는 이론들인데, 어쩌면 히스토리컬하게 프로이드나 프로이드의 제자들에게 수용되지 못했던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떤 개척한 그 이론들을 따르는 분들하고 프로이디안 이론가들이 서로 다른 집안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쩌면 이걸 다 통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의 큰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이런 하나의 학파라고 보이는데, 그 학파 중에 어떤 것만 정통이고 어떤 것은 정통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정신분석이 그동안 100여 년 이상 발달해온 과정 속에서 여러 지류가 있었는데, 그 지류들을 전체로 통합해 나가고 그 속에서 정신분석이 좀 더 넓고 깊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융을 아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건 좀 더 자유스럽고 더 넓은 것을, 어떤 무의식의 세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깊이 보면 메슬로우나 융이나 이런 분들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에 어떤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 인간의 잠재력, 휴먼 포텐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발달 심리, 인간의 성장 이론이 훨씬 더 풍요로워요. 프로이드의 이론보다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환자를 보는 테크니컬한 부분,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병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인간 정신 전체를 이해하는 툴로서 무의식의 세계를 좀 더 넓게 본 이런 융이나 어쩌면 프로이디안 쪽에 있는 어떤 우리가 다른 클래스 공부하고 있는 비혼의 무의식의 세계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세계하고 다르고, 또 융의 무의식의 세계는 훨씬 더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깊이 넓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임상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돌보는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그 테크닉이 깊어지려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프로이드의 이안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은 정신분석은 일반 심리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공감을 해요. 모두가 일반 심리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정신병리학 쪽에 이론이 너무 치우쳐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뉴라틱한 사람들 중에, 많은 뉴라틱한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프리에더프란 내담자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원래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사이카티하거나 보드라인 페이션트들이 환자의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디안 어떤 정통 정신분석으로만 이분을 돕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대상관계 이론이나 아니면 현대정신분석 이런 곳에서는 환자층을 넓혀서 이고사이칼라지나 혹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쪽에서 정신분석적인 기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분들까지도 정신분석적인 기법으로 돕는 쪽으로 환자층을 넓혀온 부분이, 그래서 프로이디안 사이코애널리시스 내에 여러 학파들이 과거에 클래시컬한 이론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넓게 보는 비혼의 세계나 융의 세계는 굉장히 또 기존의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이론이 어떤 억압 중심의 이론, 역동 중심의 이론만 가지고 다룰 수 없는 인간의 잠재성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인격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 것인가, 인간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류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조금 더 인간다운 휴머니스틱 사이콜로지 쪽에 우리가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던 것은 여러분들하고 수업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는 단순하게 사이코애널리시스 정신분석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이 결국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코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들을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이 뉴라틱하거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들을 돕는 것 못지않게 건강한 사람들을 바르게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신분석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좁은 의미의 어떤 무의식을 다루는 프로이디안 사이코애널리시스를 벗어나서 좀 더 우리 인간을 더 깊이 넓게 보는 이런 정신분석의 또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들을 우리가 통합해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저희들이 취지, 우리 ICC의 취지 다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야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 업적들을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고 사람들을 여러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신분석, 성장 심리학으로서의 어떤 정신분석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소화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성숙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 더 폭넓게 정신분석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 이 성숙 과정에서 어려움이, 인간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정신병리를 가진 분이니까 이 큰 이론 속에서 부분 이론으로서 정신병리학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넓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전학기에 우리가 비혼을 시작을 했는데, 비혼을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자유스러워서 넓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융을 좀 접목해도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융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보통 정통 정신분석에서는 융을 공부한다면 이건 2단이에요. 그러면 정신분석 연구소에서 융을 가르쳤다면 그 연구소는 2단 연구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지만 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폭넓게 정신분석들을 통합해내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